많이 줄어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실, 더 행복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독도에도 매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한데요. 이 자원 자체가 우리 전 세계 각 선진국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자원인 거 맞는 거죠? 왜? 우리는 그동안 석유 자원이 묻혀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외국에서 사다가 수입에 의존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매장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개발해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에 주제를 맞추어서 자유탐구를 수행했는데요. 우리 친구가 자유탐구 보고서에 본인이 수행한 자유탐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정리된 표 보면서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탐구 과정 요약도 살펴보시면 대체 에너지를 우리 친구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전지, 메테인가스, 하이드레이트, 열전소자, 화학전지 해서 태양전지는 빛의 색이 태양판의 각도, 메테인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구조 제작, 사이다 콜라를 통해서 구조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 친구가 다른 가스를 통해서 제작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가스 치환 실험을 했어요. 뷰테인가스 포화 비율, 이산화탄소가스 포화 비율 해서 실제 치환 실험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실제 치환 실험은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실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장 지속성 실험, 기화 소요 시간, 연소 소요 시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 정리된 거 보시면요. 어때요? 한눈에 싹 들어오시죠?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자유탐구를 할 때 이러한 요약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려고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탐구 기본 요약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는 이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주로 관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모양,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친구는요. 뭐를 확인했어요? 조금 아까 콜라나 사이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왜 콜라나 사이다를 선택해서 탐구를 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이다와 콜라는 메테인가스 하이드레이트 속 메테인가스가 얼음 격자 구조 속에 들어있듯이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탄산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속에 가스가 들어있는 구조로서 가장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 둘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콜라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간 메테인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여겨서 이 구조 실험을 해보았고, 사이다의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메테인가스 하이드레이트라 생각하여 이것을 액화질소에 넣어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와, 되게 복잡하다.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를 살펴는 봐야겠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물속에 가스가 들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가 생각해낸 게 사이다와 콜라인 거죠. 콜라는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 사이다는 없는 거로 생각을 해서 이 실험을 설계를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내가 확인은 하고 싶은데 직접 확인은 힘들다면 대체제를 찾아서 확인을 해라 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우리 친구도 바로 그 점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한 결과 궁금하죠?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 구조는 겉모양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하나의 큰 얼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해본 결과 스펀지처럼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이다와 콜라를 통해서 하이드레이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짝 살펴본 친구 대단하죠?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대체제 찾는 거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직접 여러 가지 탐구를 하는데 근데 우리 친구가요.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데 갑자기 뷰테인으로 바꿔서 합니다. 뷰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왜 바꿨을까? 선생님이 또 궁금해서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왜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하지 않고 뷰테인으로 바꿔서 하셨나요? 처음에는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테인 가스를 구하려다 보니 실생활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또 안전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신에 뷰테인 가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실험에서 오차가 생길까봐 메테인과 뷰테인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메테인 가스와 부테인 가스는 둘 다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분자 기호는 CH4, C4H10으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테인과 부테인의 구조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부테인이 메테인보다 비율상의 수소 원자 개수가 보다 적기 때문에 불에 붙으려는 성질이 더 약하여 더 안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 내부에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 가스들이 섞여 있고 그 대명사로 메테인 가스를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뷰테인 가스로 만들어서 실험을 한 이유 잘 알아들으셨나요? 메테인 가스 자체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뷰테인 가스로 바꿔서 여러분들 일명 알고 있는 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가스통 있죠. 그게 바로 뷰테인 가스예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 가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뷰테인 가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장 실험에 오차가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친구가요. 실험 전반적인 걸 하기 위해서 포화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포화 비율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는 뷰테인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제작해 보기 위해서 액화질소로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뷰테인 가스하이드레이트소 뷰테인 가스와 박혀 있는 이산화탄소를 치환하기 위해서 이것의 포화 비율을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 포화 비율 측정 시험 결과 뷰테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우 1대 240의 비율, 이산화탄소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우 1대 320의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대 240의 비율이라는 포화 비율 우리 친구가 뷰테인 가스를 통해서 얻어냈는데요. 이 실험 과정을 한 이유가 바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려는 실험 때문에 했어요.